환경의 변화가 일어나는 길목, 더 크로스로드, 그리고 각 도시가 또 살아내기 위해서는 또 어떤 공간의 변화가 필요한지 프라이드 로컬리즘 측면에서 또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바로 넘어가는 건가요? 네, 바로 넘어갑니다. 네, 프라이드 로컬리즘은 용어 설명을 좀 하자면 네. 로컬리즘이라는 게 원래는 다 우리는 지역적으로 살았어요. 우리 이동이 자유롭지 않은 시대는 더더군다나 평생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 조선시대 같으면 백리 바깥을 나가보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겠죠. 원래는 로컬하게 살았던 거죠. 그런데 20세기 이후에 이동 통로들이 생기고 무역이 활성화되면서 범위가 확장됐고, 그리고 20세기 후반 들어오면 지구촌이라는 말이 생기고 글로벌로 간 거죠. 그리고 디지털화는 그 글로벌화를 더 확산시킨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그냥 로컬이었는데 로컬리즘이라는 말의 탄생은 그런 글로벌화 추세에 역행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세계가 하나로 뭉쳐가고 있는데 지역을 강조해.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같이 가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이동의 편리성과 교통수단을 확보했다고 하고 디지털로는 실시간으로 지구 반대편하고 소통할 수 있어도 결국 우리의 감각적인 주체성을 가진 내 신체는 물리적 공간의 한계에 도달해 갇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느끼고 감정을 가지려면 다 감각으로 수용해야 되는데 그 주체는 여전히 걸어 다녀야 되고, 그죠? 사람들하고 악수하면 더 친밀감을 느끼고 이런 존재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의 거주 공간, 삶의 공간, 그게 로컬일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원래는 그냥 그렇게 사는 게 맞는데 글로벌화가 워낙 그 메가트렌드에서 지구적 대세가 되다 보니까 거꾸로 이 로컬을 강조하는 것이 좀 특이하게 보인. 그런데 그 로컬을 그러면 어떻게 살릴 수 있느냐라는 능동적 관점에서 볼 때 이제 새로운 방향성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방향이 로컬만의 프라이드를 활용하는 것이다. 이게 프라이드 로컬리즘이라고 이제 개념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여행을 가도 그 로컬의 어떤 특성이 막 잘 사라져 있는 도시를 더 사랑하게 되잖아요. 너무 평범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이게 당연하게 가야 되는 방향 아닐까요? 오히려. 그렇죠. 너무 당연한데 세상의 변화라는 게 네. 쓰나미처럼 뭐가 쓸고 가면 네. 다 그냥 거기로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폰이 나올 때 Think Different로 나오잖아요. 근데 다 아이폰 쓰면 누가 디퍼런트한 거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남았는데 남은 게 나중에 신선한 경우도 많이 있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K-pop 데몬 헌터스에 보이는 많은 요소들은 네. 한 20년 전에는 한국 사람들이 창피하게 여겼던 것도 들어있어요. 야, 아직도 정보냐? 무당이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게 남아서 컨텐츠 주요한 재료가 됐는데 그 컨텐츠 재료가 글로벌하게 봤을 때는 신선하게 수용되는 거죠. 이제 로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인데 그 살아가는 환경은 항상 히스토리가 있고 그 히스토리 안에는 관습이 있고 문화가 있단 말이죠. 그 얘기는 그 장소만 가지고 있는 오리지널리티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 장소만이 가지는 환경이 있고 그 장소만이 가지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 그 물리적 공간의 특성 때문에 거기서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들의 등산 문화는 산이 도시에 다 붙어 있어. 뭐 한 30분 타고 나가서 등산하는 게 아니고 그냥 도시 외곽, 마을 외곽은 바로 산이야. 이런 환경이에요. 그리고 유럽처럼 그게 언덕 뭐 이런 게 아니고 전부 나무로만 이루어진 산이기 때문에 목축을 못 해. 그러니까 목축하는 환경으로 등산하는 게 아니야. 그냥 아무도 안 살고 그 안에 절 있고 뭐 이런 환경으로. 그러니까 그게 이제 흔히 요즘 얘기하는 K 등산 문화를 만드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등산 패션도 생각해 보면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거기 올라갔다가 바로 도시로 들어와야 되거든. 그러니까 등산복이 가지는 어떤 그 지위가 좀 달라요, 다른 나라하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K 등산 문화를 만든 것처럼, 그럼 그거는 그 공간이 가진 장소성 때문인 거죠. 그리고 이거는
거기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 환경에 적응하면서 살다 보니까 생긴 건데 글로벌하게 보면 결국 독특해. 이런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고유한 특성이고 원래 그렇게 살았었던 건데 전 세계에 쓰나미처럼 몰려와서 세계를 바꾸고 있는 것은 문명의 주도를 바꾸고 있는 건 디지털화 같은 요소들이고 글로벌화 같은 요소들이죠. 그러니까 이 안에서는 think alike가 돼야 돼. 스타벅스를 보고 커피숍은 저렇게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럼 다 비슷하지만 조금 다르게 만들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신선함이 사라지고 유사해지고 그냥 보편적인 어떤 그 클리셰 중심의 삶으로 바뀌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 삶이 지루해져요. 그래서 로컬리즘이 새롭게 세상에 요청을 받기 시작한 거지.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도 어차피 우리 미래 변화 얘기하는 거니까 미래 사회를 예측하는 그림을 보게 되면 다 똑같잖아요. 다 빌딩 숲에 하여튼 뭐 이렇게 변화하고 자동차가 날아다니고 막 이런 사회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오리지널리티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공간이 갖고 있는 장소성, 공간이 갖고 있는 시간성까지 다 확보가 되고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까지 그대로 유지 보존이 돼야 된다라면 저 아프리카 깊숙이 개발되지 않은 어떤 그 극단적 로컬리즘이 이게 더 사람들한테 신선한 문화처럼 와닿게 된다란 그게 더 오히려 어떤 시장 변화의 가장 큰 강점으로 보여진다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독특하긴 하지만 그 독특함이 소비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건 뭔가 이제 시장으로 나올 수 있는 형태의 구조물이 돼야 되는 거죠. 시장으로 나올 수 있는 구조물. 네. 그러니까 그게 상품이 됐던 서비스가 됐던 그걸 담은 컨텐츠가 됐던 그리고 그걸 지속적으로 생산 가능한 공급 시스템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갖춰지지 않으면 외부 관찰자가 야 진짜 특이하게 산다. 그걸 끝이지. 네.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공간 변화를 얘기할 때 프라이드 로컬리즘은 좀 능동적으로 뭘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게 오리지널리티는 원래 있지만 걔를 보석처럼 갈고 다듬고 하지 않으면 그걸 어떻게 해서 표현해내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땅속에 감춰져 있는 자원 정도지 그거는. 네. 근데 프라이드 로컬리즘이 얘기하는 바는 예를 들면 이제 애쉬 같은 그 사이트는 전 세계적인 수공예 제품들을 거기다 올리는 형태의 플랫폼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거기 뭐 지금 가입자 수가 뭐 거의 1억 명? 네. 그러니까 세계는 아주 총구석에 있고 그래도 인터넷만 가동이 되면 바로 글로벌과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을 변했잖아요. 네. 그런데 누군가가 그걸 안 하면 아무도 몰라. 로컬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상대적인 개념이잖아요. 한국에서 보면 로컬은 서울 아닌 데들이 로컬이지. 근데 뉴욕 시민들이 보기에는 한국은 로컬이야. 아직도 북한, 남한 구별 못하는 사람들 수두룩할 테고, 뭐 중남미 쪽으로 가면 아예 모르는 사람도 더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게 상대적인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세계는 점점 대세는 글로벌로 언제든 접속만 하면 글로벌이 될 수 있는 환경들이 계속해서 구축돼 가고 있단 말이죠. 네, 네, 네. 그래서 거기서 새로운 비즈니스, 새로운 시장 이런 걸 만들어낼 가능성들이 생기는 거죠. 그 로컬이 그 오리지널리티를 가지고 그 보편의 세계에 통할 수 있는 물건으로 만들어내기만 하면 바로 글로벌하고 통할 수 있는. 네. 이 박사님은 우리 한국은 프라이드 로컬리즘을 잘 갖춰진 나라라고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일본은 3대, 5대 막 이렇게 뭐 이런데 우리나라 없어 막 이런 식으로 우리 문화를 폄하하거나 이런 것들이 많은데 갑자기 이제 한국만의 로컬리즘이 대단한 것처럼 나오기는 하는데 어떻게 좀 보세요? 이게 실은 보면은 이제 수익성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수익성이 되면 자생적으로 성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대표적인 게 이제 가평 같은 동네. 네. 거기는 MT에 특화된 동네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단체로 뭔가 행사를 하거나 숙박을 해야 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가평에 어디 펜션 하나 잡아가지고 뭐 1박 2일 뭐 합시다 뭐 이런.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1년에 뭐 지금 작년에만 뭐 관광객이 600만 명이 넘게 왔다 갔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유동인구가 갑자기 600만 명이 생긴 거예요. 그 동네에. 그럼 거기에 상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들한테 무슨 서비스를 제공할까? 여기 왔을 때 어떻게 돈을 더 쓰게 가게 할 것이냐라는 이제 자기네 나름대로의 가평에서만 할 수 있는 어떤 서비스에 대한 고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가평에서만 먹을 수 있는 거, 가평에서만 살 수 있는 거, 뭐 이런 걸 이제 자꾸 개발하게 되고 예전의 전통이 아니라 전통적인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요즘 신세대에 맞는 요즘 또 그 외국인 관광객들 MZ 세대들이 와서 이렇게 구경하고 갈 때 걔네들의 취향에 맞는 상품을 굿즈를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그 동네 이제 프라이드 로컬리즘에 딱 부합되는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1000만 명이 방문할 수 있는 뭔가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럼 그 1000만 명을 끌고 오려면 우리만이 제공해 줄 수 있는 서비스가 뭘까? 그런 식의 이제 로컬리즘이 형성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기존에는 어땠냐면 약간 지자체 중심으로 지자체에서 왼쪽에서 뭔가 무슨 축제가 잘 되면 그 축제 쫓아와가지고 야 우리도 뭐 불꽃 축제 하자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런 식이었어요. 전국에 벚꽃 축제가 500개가 넘죠. 너무 싫어. 아파트에 벚꽃을 너무 심어놔가지고 갈 필요가 없어 이제. 근데 최근에는 이게 SNS를 통해서 정제되는 것 같은 거예요. 데이터 정제하는 것처럼 야 이 동네는 이게 특이하네 라는 걸 이제 좀씩 알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지자체에 있는 이제 지자체의 장들이나 뭐 이런 분들도 야 우리 동네는 이게 유명하다는데 그게 뭐야 도대체 뭐 본인들도 몰랐던 그걸 발견하게 되는 것 같고 그거가 이제 젊은 친구들의 이 SNS 문화를 통해서 야 여기에는 이런 게 있더라 막 이런 이제 특이한 것들이 이제 발굴되는 그러니까 요즘 이제 그게 조금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 시점인 것 같고요. 성수동이나 물레동 같은 데도 결국은 그런 그러니까 개념이죠. 제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전통, 뭐 오랫동안 내려온 뭐 이런 것들이 프라이드 로컬리즘이라고 잘못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네네,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게 전혀 아니고 물론 그게 포함이 돼서 지역성을 가져갈 수는 있지만 지금 현재 이 지역이 갖고 있는 특징을 조금 더 극대화하는 거네요. 예를 들어 대전에 정말 볼 거 없어 그랬는데 대전에는 성심당이 있다. 그거 하나로 대전을 활성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런 것들을 지금 얘기하시는 거 맞죠? 그러니까 프라이드 로컬리즘이 공간 변화하고 결부된 부분들이 그 지역적 환경이나 지리적 환경 혹은 관습 문명 때문에 지금까지 이런 공간으로 돼 있었다면 그 공간이 갖는 어떤 오리지널리티가 특화되려면 그 공간에 변화가 있어야 돼. 예를 들면 우리가 결국 경복궁 앞을 그렇게 바꾼 이유가 그거 안 바꿨으면 어떡할 뻔했어 거기. 길 건너가는데 그렇게 교통 막 찾으러 다니는데 경복궁 대문이라고 딱 써 있고. 그러니까 그런 공간적 변화들이 필연적으로 수반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강릉 사니까 강릉 같은 데 보면 요새 캐대언 때문에 무속이 떠서 그런데 거기가 아마 내 생각에 거기 남대천이라고 강이 있는데 강 쪽에 무당집들이 쫙 있어요. 그게 그 전국에서 제일 큰 그 축제가 단오제가 열리잖아요. 그 단오제가 대관령 산신 모셔오는 걸로 시작하거든. 그래서 거기가 그런 식의 그게 많아. 그래서 무당도 쭉 있었어. 옛날에는 왜 철거해야 될 대상처럼 치우고 싶은 혐오 시설이었지. 이 됐잖아요. 근데 지금은 예를 들어서 그걸 로컬리즘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당 체험 같은 거라든지. 오, 진짜? 왜냐면 여기는 천년된 축제가 있고, 그리고 점집 몰려 있고, 거기 무슨 동자들 되게 많아요. 동자와 선녀들의 고향이야 거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치를 인정하면 공간 변화들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하다못해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그런 공간적인 게 있는데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게 큰 도시 말고 작은 지역에서 이 프라이드 로컬리즘을 활용한 능동적인 변화들을 해보자라고 하면 첫째는 이게 기본적으로는 글로벌화의 한 축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독특한지 알아? 이게 아니고 글로벌이라고 하는 세계가 연결되고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많은 다양성들을 수용하고 하는 그 세계 속에서의
차이가 프라이드 로컬리즘이지, 그래, 참 오래 잘 묵었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네. 예. 그래서 지역이, 그래서 아까 벚꽃축제에도 그런 얘기 말씀을 드렸지만, 다르지가 않잖아. 그죠? 다 하면. 예. 그러니까 각 지역이, 우리 지역이 어떻게 이 프라이드 로컬리즘이라고 하는 크로스로드 이슈에 다가갈 거냐라는 전략을 세운다면, 글로벌 차원에서 우리가 얼마나 다른가, 어떻게 다른가, 이게 핵심 이슈고, 그걸 살리는 공간, 어떤 설계, 체험 설계,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국 안에서 우리는 이런 도시야, 우리는 뭐 유교의 본고장이야, 뭐 이런 식으로. 그건 이제 우리 양반들의 고장, 이런 건 우리 입장에서였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의 재해석이 아니라 글로벌 입장에서의 재해석. 이걸 어떻게 재해석하면 글로벌로 경쟁력이 있겠는가. 근데 이게 보면은 기존에는 우리 걸 우리가 분석하려고 자꾸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쟤네들이 이걸 다르게 보지 않을까라는 걸 우리가 생각하는 거였어요. 그게 이제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냐면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건데 걔네들이 색다르게 보는 거예요. 갓이 그렇게 신박한 물건인 줄 어떻게 알았어? 그러니까, 어떻게 알았어? 근데 그 얘기 들으니까 진짜 신박하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의 이 프라이드 로컬리즘의 핵심은 우리 거를 우리가 보는 게 아니라 우리 거를 바깥에 있는 애들이 봤을 때 뭘 다르게 느끼는지를 찾아야 되는 게 핵심 과제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이걸 SNS 분석을 많이 하려고 하는 이유가 우리 이 지역을 방문했던 애들이 도대체 뭘 신기하다고 보고 있느냐. 네. 뭐 여기에 왔더니 이런 게 있어. 네. 라고 떠드는 도대체 그 항목이 뭐냐. 근데 우리는 늘 옆에 그냥 산책하고 다니면서 뭐 이렇게 네. 산보하고 다니면서 늘 보던 거니까 이게 뭐 그냥 있었던 거잖아. 원래 있었던 거잖아.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걸 어떻게 다르다고 판단할 수 있게끔 할 거냐. 라는 걸 외부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거. 그래서 요즘은 연구개발 과제에도 이런 주제로 지금 네.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늘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어떤 것들인데 외부의 유럽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뭐가 색다른 거고 미국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뭐가 색다르게 보이는 건지. 그러니까 이걸 찾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파트는 그 스타트업이나 이런 게 보는 게 아니라 지자체 네. 운영하시는 분들이 좀 봤으면 좋겠네요. 아니, 근데 이제 네. 지자체별로 보면 네. 젊은이들을 모으기 위해서 애를 쓰잖아요. 네. 근데 이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일자리인데 어떤 일자리를 만들 거냐. 근데 되게 자영업 외에는 별로 네. 하는 게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프라이드 로컬리즘의 형태로 하면 여기는 다양한 요소의 공급망 체계들을 만들어 나가고 공간도 새로 배치하고 이러는 거기 때문에 네. 일자리가 굉장히 다양하게 네. 창출될 수가 있어요. 네. 맨날 커피숍만 내줄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도시를 돌아다니면 너무 변별력이 없다. 그렇죠. 지금 국중박 굿즈가 난리 났지만 네. 우리나라 어느 휴양지를 가도 네. 굿즈가 똑같아. 네. 기념품이. 네. 근데 이런 관점에서 우리 지역, 내 지역을 좀 살펴보고 설계를 한다라면 도시마다 다른 어떤 재미와 특성을 충분히 누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아까 말씀하신 글로벌 관점에서 능동적으로 네.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뭐 거의 마무리죠. 네. 이 파트 마무리. 네, 이 파트 마무리 시점에서 이제 우리가 계속 크로스로드 이슈들 다룰 때 변하는 것, 변하지 않는 것 얘기하는데 네. 동기 차원에서 보자면 변하지 않는 것은 인간이 새로움의 욕망을 가지고 있다. 네. 근데 그건 거의 본능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100년 전 사람들도 새로운 거를 좋아했어. 지금도 좋아하고 50년 후에도 좋아할 거다. 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프라이드 로컬리즘이 뭐가 그렇게 많이 바뀌고 막 이런 세계 속에서 일어난 거지만 동기 차원에서 보면 결국 사람들의 새로움의 욕망이라고 하는 변하지 않는 것에 네. 기초하고 있고 네. 예, 이 욕망 차원에서 볼 때 변한 건 뭐냐면 뭘 새로워했나. 네.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TV가 처음 들어왔어. 우리 동네 흑백 TV가 그때 새롭잖아요. 온 동네 사람들 보러 갔잖아. 근데 지금의 세계에서의 새로움은 되게 미적 대상들이다. 그러니까 어떤 그 체험 미학도 있지만 이 미학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아. 이제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미학, 철학 뭐 이런 거. 네, 그러니까
새로움의 욕망이 뭔가 신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집안의 형편을 낫게 해주는 혹은 나를 쉬게 해주는 새로운 기술과 이런 것들에서 갈수록 이렇게 그 미적 대상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새로운 미적 경험. 그러니까 이 프라이드 로컬리즘도 결국 그 미적인 가치, 미적인 경험을 새롭게 제공하는 것으로서 형성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자원은 결국 장소성에서 나오는 거고. 그러면 아까 우리 그 박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예를 들면 관광이다 그러면 그 나라 사람들은 어떤 미적 가치에서 네. 새로움을 느끼나를 공부하는 거잖아요. 결국. 네, 네. 그죠? 그걸 SNS를 통해서 연구를 하든 뭐 가서 설문조사를 하든 그런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변하지 않는 거는 인간은 새로운 욕망을 갖고 있어. 그런데 시대가 바뀌면서 그 새로움을 느끼는 대상과 과정이 바뀌고 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그 뭐에 새로워하는가 그 미학 공부를 좀 앞으로는 해야 되지 않을까.